자, 오늘 대수 시작할 건데, 대수는, 양이 꽤 많아. 그래서 고작 3주, 6번의 수업 만에 전 범위를 끝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삼각함수 파트를 다 끝내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수열 정도 좀 진행하려고 해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아니면 수열의 합 정도. 알았죠? 그 정도 딱 진행하려고 하는 게 이번 방학 때의 목표고, 여기서 다른 함수, 뭐 예를 들어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같은 거는 사실 연산을 계속 연습하지 않거나 하면은 사실 좀 까먹는 게 많아. 뭐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 외울 것도 많고. 근데 삼각 함수 같은 거는 물론 공식이 많기는 한데 공식도 공식인데 너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 삼각 함수 얘기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요것만 한번 잘 해놓기만 해도 좀 기억이 잘 나고, 특히 삼각 함수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녀석이 공수 2에서 또 도움이 될 거거든. 그거랑 연결되기도 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삼각함수 부분을 가지고 왔다. 알았죠? 예. 자, 어쨌든 시작해보자. 일단 뭐 오늘은 함수 얘기는 아니고 단어는 삼각함수인데 진짜 함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뭐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일단 각이라는 녀석을 다시 한번 다뤄볼 겁니다. 갑자기 각을 가지고 온다. 우리가 원래 현재 알고 있는 각은 어떤 각들이야? 이런 거죠, 이런 거. 80도, 뭐 460도. 참고로 그 내가 준 프린트들은 그 교사용 자료라서 답이나 풀이가 다 써져 있다. 뒤에 문제 보면은 알았지? 그 좋아하지 말고. 좋아하면 뭐하니? 어차피 책 사서 숙제해야 돼. 어디까지 얘기했지? 80도, 뭐 30도, 60도처럼 저런 각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60분법이라고 해요. 뭐 요 60분법이라는 게 왜 나왔냐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요거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음. 뭐 시간 같은 것들도 다 여기 각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 각을 옛날에는 뭐 시분 초로 표현을 했었잖아. 알고 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60분법은 일단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내가 설명하는 방식은 또 하나의 설이에요. 뭐냐면은 이집트인가 뭐 로마인가 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 시절에도 정삼각형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었음. 세 변이 그냥 다 똑같은 정삼각형. 지금처럼 올바르게 그리진 못하겠지만 그 정삼각형의 한 각을 60개로 쪼개요. 이걸 60개로 쪼개는 이유는 아마 시간이랑 관련됐을 거야. 어쨌든 60개로 쪼갰을 때 만들어지는 그 하나의 각. 이건 안 써도 돼. 이거를 1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막 소수점도 있고 분수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생겼지만 그때 당시엔 저거 하나를 1도라고 했으면 그냥 2도, 3도, 4도 이게 다였을 거거든. 그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1도와 2도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각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녀석들을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거든. 그래서 새로운 각을 하나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때 당시. 요즘 말고. 알았죠? 그 당시에 새로운 각을 만들고 싶었고, 다시 한번 왜 만들게 됐다? 1도와 2도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각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각을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1과 2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 뭐라 해야 돼 막대기들을 각을 재기 위해서 뭐다 1과 2 사이에는 그 연속적인 수들을 싹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만 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적인 수 유일하게 딱 하나 뭐 있음? 뭐 실수 이런 거 있겠죠. 정수는 끊어지는 거고 유리수도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들 존재하거든. 그지? 그래서 불연속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수를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 다 떠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게 됐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호도법이에요.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도를 각을 표현을 하는 방법, 그걸 우리는 호도법이라 부름.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호니까 부채꼴이 등장을 해야겠지. 어느 하나의 각을 재고 싶은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그때 호의 길이 뭐요? 요거 L. 그리고 반지름. 그리고 중심각. 그때 우리는 뭐 하더라? 세타라는 녀석을 R과 L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 자, 근데 R과 L로 어떻게 표현을 할래? 일단 세타는 우리가 궁금한 거고 반지름은 알고 있는 상황일 때, 즉 반지름을 유지시켜봐. 반지름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호의 길이만 뭐 해봐? 2배로 한번 늘려봐봐요.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각은 몇 배가 됨? 2배가 됨. 그래서 L이 2배가 되면 세타도 2배가 되더라. 그래서 뭐다? 세타와 L은 뭐 한다? 정비례한다라는 사실을 하나 얻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닮음 얘기가 조금 튀어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 호의 길이는 아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변화시켜보고 호의 길이를 유지시켜볼 건데, 여기서 요런 보조선을 하나 그어볼게. 그럼 일단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닮음에 의해서 호의 길이는 2배가 되지. 그러면은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다라고 하면은 이 길이랑 전체 같아지지 않겠냐? 다시 한번 여기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면은 이게 2L이고 요 녀석이 L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호의 길이를 유지시킨 두 개의 부채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각은 2배가 됐는데 호의 길이는 유지. 반지름은 어떻게 됐어? 절반이 되었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봐. 호의 길이는 유지했고 반지름의 길이를 이게 아닌데. 반지름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였는데 각은 세타에서 2세타로 늘어났잖아. 뭔 말인지 알겠음? 반지름이 2배가 되니까 세타는 절반이 되더라. 세타와 반지름은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례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일단은 세타는 뭐 한다? R분의 L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얻었지. 거기다가 이제 비례상수 K나 뭐 비례상수 A 같은 거 곱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수를 만들잖아. 근데 우리는 다른 비례상수 안 붙이고 그냥 R분의 L에 비례하니까 그냥 R분의 L 자체를 우리는 세타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냥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자라고 만들어졌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R과 L이 똑같다면 어떤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까지 다 똑같은 삼각형이 나오면은 그때 각이 뭐다? 1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저 1이라는 각은 뭐에 좀 유사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각 도로 표현을 하면은 60도와 살짝 유사하겠지? 물론 60도는 딱 정삼각형이 돼야 되고 그게 살짝 휘어지니까 살짝 작아진 상태라고 보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그 1이라는 새로운 각은 뭐다? 60도에 근접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각은 이제 뭐다? 호도법인데 여기서 잠깐 내가 어느 과 출신? 모르는구나. 안녕 민범아. 우리 한시 정각이야. 도시공학은 도대체 어디예요? 건축공학. 안녕. 교재 있니? 그래. 잘했다. 쿠팡이 잘못했네. 쿠팡 물류센터가 잘못했네. 그지? 그래, 없을 것 같아서 뽑아놨어. 자, 다시. 공대. 형이 공대 형이야. 알았지? 공대 오빠야. 알았지? 자, 공대를 가면은 제일 먼저 뭘 좀 배우냐면 단위 환산법이 콧방귀 꼈지. 들렸는데. 단위 환산법이라는 게 생겨. 윤채야, 예를 들어서 2시간이라는 시간은 초로 바꾸면 몇 초야? 여보세요? 곱해봐. 맞아요. 7,200이죠. 자, 왜 3,600을 곱하면 초가 돼?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 외우고 있겠지. 왜 60을 곱해? 왜 60을 2번 곱해? 그거를 식으로 써보는 거야. 자, 간다. 1시간이라는 아니, 2시간이었지. 2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뭐로 바꿔보고 싶어? 초로 바꿔보고 싶어요. 단위를 시간을 없애고 초로 만들 거야. 맞지? 그래서 나는 단위를 없애고 싶은데, 자, 분모 없애고 싶은 단위, 시간, 분자, 분. 근데 내 맘대로 막 곱하면 그는 수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분모에도 2를 곱하면 분자도 2를 곱하는 것처럼 같은 시간에 해당하는 걸 곱해줄 거야. 1시간이 몇 분? 60분. 그리고 나서 또 뭐야? 1분이 몇 초? 60초.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된다? 시간 약분되고 분 약분돼서 남는 단위를 그냥 쓰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단위를 환산을 합니다. 단위도 뭐 한다? 약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3,600을 곱해준다라는 약속이 생긴 거지. 나중에 너희가 공대 가면은 뭐 하냐면 막 킬로미터, 뭐 그다음에 피트, 인치 이런 거, 센티미터 이런 거 바꾸는 작업을 할 거고 또 뭐 있지? 무게.
킬로그램, 파운드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런 것들 할 때 이 연산을 계속 할 거야. 센티미터와 인치로 바꾸고 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꾸고 뭐 등등등등.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약분이 가능합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다 떠나서 어쨌든 단위도 뭐 할 수 있다? 약분을 할 수 있다. 이건 안 써도 되는데. 또 공대 오빠가 알려준다고 또 열심히 쓰고 있네 또. 공대 갈 거냐? 너 알잖아. 거잖아. 그러니까. 자, 어쨌든 나머지는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잘 봐. 호의 길이. 길이의 단위 그냥 대표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그냥 센티미터라고 해볼까? 반지름, 분모도 반지름의 길이. 이것도 센티미터지. 그러면 얘는 약분을 한다. 센티미터고 얘도 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단위 약분되면은 세타의 각은 단위가 있다, 없다? 다 약분됐으니까 없다가 정상이야. 알았지? 근데 이렇게 세타를 만들다 보면 좀 이따가 해보면 알겠지만 파이라는 각이 나와. 그럼 파이라는 각은 원주율에서도 단위는 없기는 한데 원주율 파이 뭐 이런 거랑 각 파이를 나타낸 거랑 헷갈릴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한 각을 각이라고 호도법이라는 각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붙이는 단위 라디안이라는 걸 붙여요. 한글로 뭐? 라디안. 알았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라디안이라는 각은 단위가 있는 단위다 없는 단위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단위인데 각이라는 의미로 뭐 한다? 붙여주는 거야. 알았음? 그래서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 뭐 호도법 각 세타의 단위는 라디안이라 한다. 하지만 이 라디안은 생략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거고 표기상 편의상 붙여주는 작업이다. 거꾸로 배워야 돼. 알았음? 자, 그래서 라디안은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상관없고. 알았음? 원래는 안 붙는 게 정상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방금 내가 1라디안이라는 거를 약간 60도와 근접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와 새롭게 만들어지는 호도법이 연결이 돼야 되겠지. 60분법과 호도법이 도와 라디안이 연결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뭘 잠깐 가지고 올 거냐면 반원을 가지고 올게요. 요거부터는 써도 돼. 반원을 가지고 와볼게. 민범아. 잘 섞였냐? 반원이면 여기 중심가 몇 도야? 아, 똑똑하네. 180도야. 맞지? 그때 호의 길이 구해봐. 호의 길이. 뭐예요? 왜 웃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그렇지. 왜? 원래는 원주 2파이 R에서 전체 360도의 대비 우리는 180도 각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또 도도 약분하고 2분의 1 남기고 2분의 1 약분해서 파이 R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지?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L,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공식을 만들어보자. 그럼 뭐야? R 세타 아니냐?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호의 길이는 뭐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 R 곱하기 우리가 만약에 이 180도를 호도법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했다 치자. 그럼 뭐야? R 세타잖아. 세타가 뭐야? 파이가 나오는 거야. 아까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파이는 파이 라디안이라는 호도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인 각, 60분법의 180도는 호도법의 파이 라디안과 동일합니다. 알았음? 도, 라디안 연결시킨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각들, 뭐 예를 들어 30도, 45도, 60도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보자. 30도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 6분의 파이가 되겠지. 자, 이거 만들 때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붙인다. 자, 우리는 30도라는 거를 뭐 해보고 싶어?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뭐 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각, 180도 대비 파이 라디안. 그러면 도도 약분을 하고 이거 약분을 해서 6분의 파이 라디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됐니? 자네 근데 대수 했었니? 그지? 한번 했었지. 그런 것 같더라. 자, 45도는 그래서 뭐가 된다?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굳이 360도나 210도 이런 건 안 할게요. 이 각을 대표적인 각으로 몇 개는 좀 외워두면 좀 편하. 알았음? 알았음? 예. 그러고 나서 원래는 좀 다른 얘기, 요 라디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나는 일단 호도법이 밝혀진 배경부터 설명을 하다 보니 뭐가 나와버렸어?
부채꼴이 나와버렸지. 그래서 부채꼴에서 나오는 몇 가지 공식들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일단 방금 한 거기는 한데 중심각이 파이 라디안이고 반지름이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공식 세타는 뭐다? r분의 l, l은 뭐다? r 세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원의 부채꼴의 넓이도 만들 수 있지. 부채꼴의 넓이 원래 어떻게 구해?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라고 표현을 하지. 근데 그때는 세타가 60분법, 막 6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나올 때 얘기고. 지금 우리는 이게 라디안으로 나올 거야. 그럼 단위를 일치시키잖아. 센티미터가 나오면 센티미터로, 킬로미터가 나오면 킬로미터로, 맞지? 그래서 요 분모를 뭐 해보자? 라디안으로 고쳐보자. 몇 파이? 2파이.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나면 남는 공식보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뭔 말 알? 그리고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r 곱하기 세타로 고쳤을 때 1r 세타는 뭐 할 수 있다? l로 또 고칠 수 있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두 가지입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리고 2분의 1 rl까지. 알았음? 요거는 둘 다 외워둬. 만약에 반지름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심각이 나오면은 r 제곱 세타가 더 빠를 거고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은 2분의 1 rl이 필요하겠지. 알았죠? 외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하나 하고 올 건데, 자, 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하나는 너네 공식 왜 안 넘어가? 하나는 너네가 공식 익히자라는 의미로 풀어볼 거고, 하나는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풀 건데, 이거는 너무 쉽잖아. 쭉 넘어서 부채꼴. 여기 있다. 이거 아닌데? 요거부터 하자. 이거 하나 하고 갈까? 500 3개 풀자야. 일단 585 할 건데 부채꼴 먼저 하나 하고 가자. 지금 처음 배운 애들 공식은 익혀야지. 이거 할까? 582 공식 익히기 0, 585 하나 설명하기 0. 그 다음에 그냥 590 하자. 기기. 자, 582번은 풀이 안 해도 되겠죠? 이건 그냥 너네 공식 익히라고 한 거니까. 자, 585번부터 풀이 할 건데 요거는 사실 내가 왜 설명하냐면은 요즘 중학교 과정 이상해서 그래서 하나 알려주려고. 지금 원뿔이 나오고 그거를 전개를 해서 뭐 옆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 맞지? 전개도에서 너네가 사실 중학교 때 옛날에는 배웠는데 요즘 안 하는 게 있더라고. 자, 간다. 일단 부채꼴 전개하면 이딴 식으로 생긴 것까지는 알지. 그때 너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길이가 대충 몇 배처럼 보이냐? 한 4배처럼 보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2라고 하고 이게 8이라고 해봐. 자, 요 중심각 얼마예요? 45도. 이거 바로 나와야 된다, 사실. 90도. 45도가 아니라. 오케이? 이거 바로 좀 나오면 땡큐. 왠지는 알지. 요 호의 길이랑 요 호의 길이가 사실은 일치해야 되잖아. 맞지? 동그랗게 말면 여기서 딱 요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거로 비교를 하는 건데 결국은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거 배웠으니까 여기에 있는 중심각과 요 8을 곱해주면 여기에 있는 중심각은 2파이지. 반지름을 곱해준 거랑 같아야 되지 않아? 근데 그게 지금 1대 4야.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중심각이 1대 4여야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의 길이가 1대 4면 각은 1대 4여야지. 거꾸로. 맞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뭘 보고 요 반지름과 반지름의 길이비가 4배 관계 있네? 그럼 4배를 해서 얘의 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360도잖아. 맞죠? 그래서 4분의 1배. 얘는 몇 도? 90도. 그래서 뭐 2분의 8 이게 나와야 돼. 요거 하나 다시 설명하고 싶었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뭐 하겠대? 밑면의 맨지름의 길이 얼마? 3짜리 원뿔이 있었고 전개를 하겠대. 그래서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너무 큰데?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 길이 얼마? 3짜리. 됐죠? 그때 뭐 하래? 전개도에서 부채꼴, 옆면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크기가 얼마? 3분의 2파이래. 몇 배 됐어? 얘를 3배 하면 2파이 나오지. 그럼 반지름 길이도 3배 해야 된다. 답은 얼마? 답이 아니고 요 반지름 얼마? 9. 모선의 길이 9.
알았음. 그때 원뿔의 겉넓이는 요거랑 다 더하는 거지. 맞죠? 요 녀석의 넓이 뭐예요?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 그리고 얘는 당연히 원래 알던 그 2파이 r. 됐음. 6파이. 얘는 뭐예요? 27파이. 더해서 33파이. 답은 3번. 이렇게 구하는 거야. 모순의 길이 빨리 좀 구해달라고. 알았죠? 그 얘기 하고 싶었고. 내가 더 셈을 못하나요? 내가 뭐 한 거야? 미친 장가? 2파이 r을 이러고 있네? r 제곱 9파이다. 그죠? 멍청합니다. 더해서 답은 어쨌든 36파이. 속닥속닥. 입술 잡아. 민범이 입술 잡아. 가만히 있어, 그러게요. 자, 시작해도 되죠? 오케이? 590번 가보자.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또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590번. 이거 밑에 거 지워도 되지? 파이랑 180도랑 같다는 거. 자, 요 유형은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갑니다. 뭐냐면 둘레의 길이가 지금은 10이라고 주어졌지.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인 거고요서요. 둘레 10을 유지하면서 막 반지름도 줄였다가 늘렸다가 너 입술 왜 떼? 반지름도 늘렸다 줄였다 해보고 각도 변화시켜보고 호의 길이도 바꿔보고 하는 거야. 맞지? 둘레만 10이면 됨.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뭐한 일정한 여러 개의 부채꼴이 있어. 그런 부채꼴에서 물어보는 게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에 대하여 누굴 물어본다면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본다면 혹은 다른 걸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를 항상 뭐라고? 2라고 외워둡시다. 정확하게 2 아니야. 알았음? 이제 떼도 돼. 가만히 있어. 알았지? 입 벌리지 말고. 앙 다물어. 그래. 자, 외워두세요. 알았죠? 자, 이유를 설명할 건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일단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 그랬는데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함?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함?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함? 범아. 에. 전체 원의 둘레. 아이, 지랄. R, 넌 또 왜 그래? R, L. 둘레 길이 뭐야? 아이씨. 호의 길이가 아니라 부채꼴의 둘레. 그렇지. 2R 더하기 L. 왜 이래? 이거다, 그지? 알았죠? 자, 2R 더하기 L. 근데 그게 일정하대. 맞죠? 뭔지는 몰라. 지금 내가 그래서 일단은 잠깐 C라고 잡아볼게. 그러고 나서 뭐 하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니까 넓이를 구해볼 거야.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RL. 그런데 2분의 1 R. L 대신에 C-2R 쓸 수 있지. 맞죠? 그러고 나서 정리해보자. 2분의 1 괜히 정리하지 말고 정리하는 게 낫겠다. 뭐야?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1 CR. 맞죠? 그럼 이 녀석의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뭘 찾아보자? R 찾을 수 있겠지. 2차식의 최대 최소잖아. 그지? R 얼마겠어? 어디에서? 축에서. 그럼 뭐야? 4분의 C겠지. 맞냐? 뭐 좀 이상한데? C가 10인데. 뭐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형이 지금 공식 설명하잖아? 그지? 스트레스 받네. 됐지? 응. 근데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내가 지금 식 제대로 정리한 거 맞니? C가
C가 왜 나와? 아, 반지름이지. 아, 반지름이니까 나오나? 아, 맞네. 요거다,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의 둘레는 어떻게 되는 거야? 2R 더하기 L. 뭐예요? 2R. 2분의 C. 그 다음에 L.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돼? C. 그러면 L은 뭐야? 2분의 C. 근데 2분의 C, L 어떻게 구해? R 세타잖아. 그지? 근데 R이 뭐라고? 4분의 C라며. 그럼 4분의 C 세타네? 맞나요? 아, 그래서 세타는 얼마?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지금 나는 R, L, C 같은 문자로 표현을 하다 보니 좀 지저분해졌는데 실제로 그냥 값을 구하려고 저 상수들이 다 주어졌지 그 상태에서 풀면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 안 지저분해. 알았지? C가 나왔으면 끝났거든 지금 사실. 그지? C가 10.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그죠? 그렇게 상수가 다 바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음. 알았음. 근데 이 증명은 사실 그렇게 좋은 증명이 아니야. 학교에서 근데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증명을 하러 갈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사실 하나를 좀 알고 있어야 돼. 너네 지금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이야? 대수. 대수는 언제 배우는 거야? 몇 학년? 2학년. 근데 우리는 1학년 때, 2학기 때, 지금 여름방학 때 하고 있죠. 뭘 배우냐면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는 거 배우잖아. 다들 뭐 기억은 못할지 몰라도 들어는 봤었으니까 산술기하평균에 대해서 다시 증명을 해줄게. 잘 봐. 둘레의 길이가 뭐라고요? 2R 더하기 L이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잘 안 보이나? 옆에다 써줄까? 그지?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이걸 쓰는 게 더 나을 거다. 어차피 대수를 제대로 배우는 시기는 어차피 공수2 끝난 뒤잖아. 자, 그때 어쨌든 뭐 하래? 넓이 누구? 2분의 1 RL. 이 녀석이 최대인 경우를 찾고 싶은 거 아니냐? 맞지? 자, 뭐가 나왔어? 합이 나왔는데 일정하대. 곱에 대해서 최대값을 물어보잖아. 자, 산술기하 평균의 기본이 딱 두 가지다. 곱을 제공을 할 때 합의 최소 구하기. 합을 제공을 할 때 곱의 최대 구하기. 기억하나? 산술기하 평균이란 공식.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 AB에 대해서 A 뿔 B는 항상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일정하면은 곱은 이 뭐 전개하고 뭐 해서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곱의 범위가 작거나 같다로 나오니까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두 번째 만약에 곱이 일정하게 나왔어. 그러면은 합은 뭔가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해서 최소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산술기하의 기본이잖아. 합을 줄 때 곱의 최대 구하기, 곱을 줄 때 합의 최소 구하기. 근데 우리는 합을 제공을 했고 곱의 최대 구하기야. 산술기하 쓰면 돼. 근데 우리는 최대 값을 구하거나 최소 값을 구하는 건 아니라서 곱하기를 이룰 때를 찾을 거거든. 그러면은 뭐다? 여기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최소값을 가질 때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호 조건이라고 부르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그렇지 똑똑하고만 똑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합을 이루고 있는 하다? 이 R과 L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근데 L이 뭐야? R 세타잖아. 그럼 뭐야? 세타가 이네? 끝. 이렇게 증명이 끝나. 뭔 말인지 알겠음? 그래서 너희가 이제 조만간 또 배우겠지. 아직 까먹은 사람들은 저거 뭐야? 공수2에서 나오는 명제 뒤에 나오는 정규 수업에서는 우리는 마지막이다. 어쨌든 그때 배우는 산술기를 이용하면 증명이 더 쉽다라는 것만 인식만 해놔 지금은. 알았지? 이걸 이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았죠? 어차피 지금 뭐 증명까지는 못 외울 거고 뭐 외워봐야 까먹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다? 중심각이 2가 나오네요 라는 거를 그냥 봤다. 그러면은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답이 4번 바로 나와야 된다고.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진다고 해서 넓이가 최대일 때 이 중심각 크기가 바뀌나? 아니.
그냥 R과 L인 상태였는데 답이 2였어. 그 둘레가 24라고 주어져도 중심과 크기는 2고 둘레가 36으로 줘도 중심과 크기는 무조건 2입니다. 둘레와 무관하게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부채꼴의 중심각은 무조건 2라디안이야. 알았냐? 그거를 기억을 해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뭘 물어본다 하면 뭐 지금은 좀 반지름도 물어보고 결비도 물어보는데 중심각 물어보는 게 아니지. 자, 몇 번? 589번을 봐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넓이에 대하여 최대값을 구해주시고요. 그때의 반지름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 알아?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중심각이 2라는 거는 알아? 맞죠? 그러면 둘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얘들아? R과 L. 근데 얘가 2잖아. 이거 이해하니? 둘레 자체가 무조건 4R이야. 최대 1대는. 근데 그게 얼마래? 8. 아, 반지름 2구나. 반지름 2 나왔고 중심각 2 나왔고 뭐 호의 길이도 4 나왔으니까 넓이 뭐 반지름이고 이거. 우리가 최대 값은 금방 구하잖아. 맞지? 넓이 뭐야?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알았음? 그럼 얼마? 4. 이건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반지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넓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뭘 기억하자?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부채꼴의 중심각은 무조건 2라디안. 이거는 외워두면 돼요. 알았음? 그럼 요번 방학 때는 일단 외워놓고 요 유형은 다 중심각 2라고 해서 뭐 넓이를 물어봐도 그걸 이용하고 반지름을 물어봐도 그걸 이용해서 답을 구한 다음에 방학 끝나고 나면 또 잠깐 까먹겠지. 근데 다음 학기 때 겨울 방학 때 이제 대수를 진짜 대비를 하는 그때 배우면은 이거 뭔가 외운 거 있었는데까지만 기억을 하면은 금방 따라갈 거다. 어차피 증명도 다시 하면은 금방 쉽게 따라올 거고.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끝.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어디로? 부채꼴 말고 다시 각으로 살짝 돌아옵니다. 알았음? 정리할 거 있으면 다 정리 좀 해주고 요 초록색깔 특히.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요. 네, 올라요. 왜요? 너 뻘소리 하는 것도 다 올라와요. 아하. 난 쇼츠 몇 개 있긴 해. 그 다 문제 풀일 텐데 근데 마플? 어. 아니 그때 왜 그랬냐 했잖아. 아니 그때 내가 아마 그때 쇼츠 찍은 거는 싹 다 그걸 거야. 그 아이패드? 아이패드로 찍었을 거야 내가. 갤탭은 아니고 아이패드일 거야. 나 사투리 못 써요. 사투리가 뭐야? 좀 크게 웃으십니다. 뭐가 닮았지? 아이패드로 찍는데 그때 내가 살던 집이 새로 지은 신축 빌라였는데 내 그 작업하려고 만든 그 책상이 현관 바로 옆에 있는 거실에다가 내가 그 책상을 설치를 한 거야. 그럼 말을 하는데 밖에서 다 들린대. 친구가 잠깐 오다가 들었는데 다 들린대. 그래서 그때부터 목소리를 작게 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나긋한 목소리로 막 마플 시너지 풀이. 그러다가 그래서 몇 번 찍다가 그냥 때려쳤어. 안 찍었어 그 뒤로.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닌데 하면서. 아이씨. 자, 어쨌든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자. 얘들아, 우리 새로운 각을 배웠지? 근데 왜 배웠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봐. 민범이 오기 전에 우리 했던 얘기. 각을 왜 배웠냐? 결국. 근데 왜 연속적인 게 필요할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결국은 회전하고 있는 막대기. 그게 그때 당시 60분법에서는 그냥 1에서 턱 멈추고 2도에서 턱 멈추는 것밖에 몰라. 근데 실제로 막대기를 회전시키다 보면은 1도와 2도 사이에 이상한 데서 멈출 수가 있잖아. 즉 회전하고 있는 막대, 뭐 시간이나 이런 거겠지. 다 그때 당시에 뭐 해식이었을 거 아니야. 회전하고 있는 녀석에 대한 각을 찾고 싶었거든. 그래서 회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하러 가는 거다? 회전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가요.
근데 뭐 회전 운동에는 단연히 있는 거는 아니고 유형이 있는 거는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로 회전하고 있는 막대기가 있어라는 의미로 뭔가 얘기가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 동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함. 동경이 뭐냐면은 일단 회전하는 막대기가 멈춘 상황의 그 막대기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각을 재려면 처음 위치, 어디를 기준으로 각을 잴 건지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멈췄어? 그러면은 각을 어디서부터 잴 거야? 뭐 여기서부터 잴 거야? 여기서부터 잴 거야? 그거를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그 기준을 항상 우리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 제일 처음에 멈춰 있는 선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딱빵 쳐가지고 뺑글 돌다 보면 여기 핀 꽂아놨음. 그럼 이 막대기는 뺑글 돌다가 어딘가에서 띡 멈출 거야. 그때 멈춰 있는 막대기의 이름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런 유형처럼 유형 1번인데 동경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뭐다? 회전하고 있는 막대기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았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빵 쳤는데 이제 막대기가 뺑글뺑글 돌겠지. 그때 멈춰있는 마지막 최종적인 각을 재어주면 요거는 알파라고 해보자. 뭐 30도든 60도든 45도든. 알파라는 각이 나왔다고 치자. 알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동경을 나타내는 또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라고 하는데 그 각은 뭐냐면은 그냥 저 알파의 위치에 저 동경의 위치에 있을 때까지 회전해서 오는 각을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다 나타내봐 라는 의미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범이는 빵 쳤는데 딱밤이 약해. 그래서 뭐 한 바퀴 겨우 뺑글 돌고 저기서 멈췄을 수도 있지. 그지? 근데 형은 좀 힘이 세. 그냥 빵 쳤는데 한 세 바퀴 빠바박 돌고 돌다가 멈췄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 예를 들어 준우는 딱 쳤는데 빗 맞아가지고 끼익 하다가 그냥 멈췄을 수도 있고. 그 각들을 다 나타내자고. 뭔 말인지 알겠음? 그래서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나타내보자라고 하면 일단 뭐예요? 최종적으로 알파만큼 멈추는데 뭐 해야 돼? 360도만큼 여러 바퀴 돌았어요라는 의미로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일반각이라고도 불러주는데 사실은 쓸 일이 거의 없다. 이걸 쓰는 유형은 딱 한 가지 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거 표현을 하는 거야. 어쨌든 회전하다 멈춰있을 때 그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혹은 2파이 n, 2n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도 나타내. 360도가 2파이니까.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n은 뭐다? 뭐 정수겠지. 정수라는 말은 아까 그 0도 있고 뭐 또 만약에 반대로 빵 치면은 반대로 돌기도 하잖아. 그런 녀석들은 또 음수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또 약속 하나 또 들어온다. 오늘은 약속 얘기 많아요. 일단은 방금 내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 그랬어.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양수와 음수는 뭐니? 부호가 뭐니? 그러니까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뭘 의미하니? 그렇지. 오른쪽 왼쪽 같은 방향성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면 회전을 하는 것도 시계 방향, 너네는 이거지. 시계 방향을 돌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을 돌 수도 있지. 그지? 그것도 뭐야? 양수, 음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있어. 민범아, 처음 배우는 민범아. 자, 시계 방향이 양수일까? 반시계 방향이 양수일까? 왜? 오, 똑똑합니다. 그래요. 그걸 예시로 들어도 좋아. 근데 요거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는 시계 방향, 반시계,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하다 보니까 시계 방향이 마치 양수처럼 보이지. 근데 그거는 우리고. 우리는 시계 방향이 더 익숙할 수 있지만은 수학은 서양 학문이거든. 그래서 서양 학문, 서양에서는 반시계 방향을 더 편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저 사분면 얘기도 했는데 너네 직각삼각형의 그림을 그렸을 때 있잖아. 너네 눈에 ABC가 익숙하니? ABC가 익숙하니? 뭐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씁니다.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이름 네이밍 붙인. 뭐 이거를 뭐 와닿지 않으면은 동양의 학문 뭐 있음? 고스톱. 서양의 학문 이름도 내가 붙였나 봐. 놀이 뭐 있어? 포커. 고스톱 4명이서 안 치잖아. 광 팔아야지. 그지? 광 팔거나 또는 칠 때 뭐 해? 내가 치고 나면은
내 왼쪽 사람이 쳐요. 그 다음에 왼쪽 사람이 치고 뭐 광 누가 펠래 하고 나서 광 한 명 했다 치면은 걔 빼고 나머지 반식으로 뱅글뱅글 돌아. 근데 포커는 내가 치고 나면 오른쪽 사람 칩니다. 오케이?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차이인데 뭐 쓸데없는 세월이 쪽까지 좀 하자면 동양이나 뭐 특히 한국이 좀 더 강하지. 무슨 사회? 약간 공동체 사회라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는 말이 익숙하잖아. 동양 쪽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눈에 익숙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고 얘들은 시계가 거꾸로 도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오른손잡이가 편하지.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반식으로 보이는 거고 약간 이런 차이입니다.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뭐다? 반식의 방향을 양수로 간다. 그래서 너네 중학교 때 그 기울기 나타내는 것 중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할 때 그때 기울기는 뭐였어? 탄젠트 30도였지. 그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으로 썼지. 근데 의문 안 들었었음.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이건 거는 알겠어. 근데 30도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거만 하지 않더냐? 우리는 이걸 30도를 이룬다고 말을 안 했지. 왜 그래? 이거는 양수 30이고 이건 음수 30이라서 이걸 아예 언급을 안 했던 거야. 그때는. 알았음? 어이 졸리다 준우야. 잠 깨자. 알았죠? 알았죠? 뭐 그런 약속들이 사실은 다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건데 몰랐던 것뿐이지. 이제는 기억하자.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뭐야? 내가 시계 방향으로 탕 친 거야. 그래서 뭐 하고 일단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나서 시초선에 맞고 탱 맞고 다시 돌아와서 알파만큼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알았죠? 뭐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뭔 말할? 뭔 말할? 왜 웃어? 뭐하니? 먹어. 아무튼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동경을 나타내세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거는 그냥 익숙해지라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동경 OP가 또는 OP를 나타낼 수 있는 나타내는 각을 표현을 해보세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그럼 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n에 1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이 나오고 n에 2 넣었을 때 2번이 나오고 n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4번이 나오고 이러면은 1번, 2, 4번 이런 것들은 다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n에 어떤 정수를 넣더라도 3번으로는 저 각을 나타낼 수가 없어. 뭐 그런 의미로 3번이 답 뭐 이렇게 되겠지. 나타낼 수 있는 거냐? 미안해 거꾸로 얘기했다.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뭐야? 어떻게 풀면 돼 얘들아? 지금 일단은 OP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이라고 하면 뭐야?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양수 방향이니까 플러스 135도. 알았음? n에다가 뭐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나오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야. 나타낼 수 있는 이니까.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뭐 계속 말하지만 이 유형 1번은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다? 아니야. 시험 문제용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나타내 보세요라는 의미인 거지. 그럼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일단 유형 2번과 유형 3번. 요 두 개. 그리고 유형 4번도 아마 같은 유형일 텐데. 두 동의 위치 관계. 그지? 두 동의 위치 관계. 요 유형 2번, 3번, 4번. 요 세 개가 실제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단 뭐 하면 자, 잘 봐. 첫 번째 문제 570번.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느 단어가 떠올라? 어느 단어가 먼저 보여? 동경. 저 동경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무조건 뭘 떠올려? 요 각을 무조건 떠올리세요. 동경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면은 모든 각은 뭐다? 회전하다 멈춰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각을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절대로 풀면 안 되는 풀이 먼저 보여줄게. 뭐야? 세타가 이사분면의 각이래. 이사분면이면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대. 뭐가? 세타가. 90도라고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야? 일어나너 45도, 90도.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답은 1사분면 해서 틀린다고. 어디가 틀렸어? 일단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타를 일반각으로 안 나타낸 게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풀어보자. 일단 90도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180도가 틀렸다는 얘기도 아닌데 일단 저기 멈춰있는 동경이니까 뭐야? 여러 바퀴를 돌다가 왔을 수 있지. 2파이 n번. 맞죠? 어, 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한다? 2분의 세타로 바꿔봐. 그럼 여기 뭐임? n파이 플러스 45도. 여기도 뭐임? n파이 플러스 90도. 됐음? 그러고 나서 n에다 뭐 넣어보셈? 정수들을 넣어봐. n에다가 뭐 넣어보자. 0을 넣어주면 우리 아까 했던 45도와 90도 사이 이거 나오지? 맞죠? 근데 n에다가 뭐 넣어주면 1을 넣어주면은 파이 플러스 45도에다가 여기도 파이 플러스 90도. 어디야?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 플러스 45도, 파이 플러스 90도 사이. 그래서 1사분면, 3사분면 두 개가 다른 거야. 오, 그러면 n에다 2 넣어주면요. 2파이 플러스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똑같겠지. 알았음? 그래서 반드시 일망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 뭐? 몇 사분면 위의 각인가? 뭐가? 2분의 파이를 나타내는 동경이. 저 동경이라는 명칭 보고 일반각을 무조건 쓰기만 하면 돼. 알았니? 알았니? 자, 그러면은 요 다음 유형은 아까 유형 3, 4번이었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알았죠? 내가 소리쳐. 요번에 계속 이어서 동경 얘기를 좀 이어나갈 건데요. 자, 유형 몇 번? 3번, 4번인데 유형 3번, 4번 공통된 이름이 뭐였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맞죠? 자, 여기 보면 유형 3번 밑에 요 네모박스에 뭔가 설명이 나와 있고 유형 4번 밑에도 네모박스 밑에 뭔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알았음? 어차피 2학년 때 배워놓고 수능 날 까먹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알았음? 그래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라. 어차피 학교 시험에 나와 봐야 이 4가지, 5가지 중에 딱 하나 나온다. 알았음? 외우지 마세요. 자, 어쨌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이제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러 갈 건데 일단 나는 유형 3번, 4번처럼 놔두지 않고 하나로 갈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에 있다. 두 번째,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에 있다. 내용을 설명할 게 없어서 쭉 이 두 개를 따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얘네들은 너네들이 만들어 갈 수 있어가지고 쉬워서. 그래서 붙여놨고 세 번째 것부터 설명할 건데 두 동경이 뭐 한다? 일치부터 할까? 아니야. 그래, 일치부터 하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네 번째,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 관계에 있다. 이 녀석들을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를 보여줄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만들어 가보자. 알았지? 그 옷 좀 어떻게 좀 해파 깜짝? 아 그래? 깜짝 놀랐다 내가 지금 널 보고 무슨 샤먼인 줄. 자 간다.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그럼 뭐해? 진짜 말 그대로 일치하는 두 동경을 그려줘. 알았어? 1사분면 쪽에 있든 2사분면 쪽에 있든 그게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치한다는 그 둘의 관계가 중요한 거라서 일단은 나는 1사분면 그릴 건데 나중에 막 2사분면 있을 때 3사분면 있을 때도 그냥 1사분면에 그려. 알았음? 자 간다. 여기 세타라는 동경이 위치합니다. 그럼 일치한다면 두 번째 동경도 세타 프라임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요만큼의 각을 재어봤어. 어차피 그림은 없거든. 내가 그리는 거거든. 그냥 알파로 잡아. 그러면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그려봐. 뭐예요? 구해봐. 뭐예요? 2n 파이 플러스 알파. 맞니? 맞죠?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이 나타내는 거는 뭐야? 2m 파이 플러스 알파. 바퀴수는 다를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러고 나서 두 동경의 식을 잘 봐봐.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알파는 내가 잡은 미지수야. 문제 안 나옵니다. 뭐 하고 싶어? 없애고 싶지. 둘이 뭐 해? 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두 동경이 일치하면은 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야. 왜 빼는지 알고 빼야 됨. 어쨌든 뺐다. 그래서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 저기는 알파 빼기 베타. 어쨌든 뺐더니 뭐 나와? 2n 파이 빼기 2m 파이만 남고 알파 알파 사라지지. 그럼 2n 파이, 2m 파이, 2파이로 묶어주면 n 빼기 m인데 n도 몰라. 어차피 m도 몰라.
어쨌든 근데 n도 정수고 m도 정수니까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뭐다? 두 동경을 빼주면은 2파이 n, 2n 파이가 나오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573번 봅시다. 세타를 나타낸 동경, 여기서는 세타 프라임을 했었는데 결국은 4세타, 5세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세타를 나타낸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라는 위치 관계를 보이고 있네. 그럼 뭐 하라고 얘들아? 공식을 외우지 말고 그려. 그래서 여기 세타가 있다. 뭐다? 2n 파이 플러스 내가 잡은 요 각 뭐? 알파 그냥. 그 다음에 4세타도 여기 위치하고 있다. 4세타는 2m 파이 플러스 알파. 그럼 둘이 뭐 하고 싶다고? 빼고 싶잖아. 빼. 밑에서 위에 거 뺄게 몇 세타? 3세타. 그게 뭐다? 2 빼기 정수 파이. 알았니?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세타의 범위가 지금 현재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2분의 파이, 미쳤나봐. 맞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봐? 3세타의 범위로 바꿔봐.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3파이보다 작죠. 그때 만들 수 있는 무슨 파이? 짝수 파이를 찾아주면 답이야. 3세타는 뭐? 2파이 끝. 세타는 3분의 2파이. 요게 답이야. 알았니? 180 넣어주면 120도 나오잖아. 알았니?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까먹어. 되게 헷갈리게 생겼어. 이 네 개가 요거 말고 요 네 개가 어떻게 되냐면 빼면 짝수파이 더하면 짝수파이 빼면 홀수파이 더하면 홀수파이야. 100% 헷갈려. 시험 전날 외워도 시험 당일날 까먹어. 알겠냐? 시험 직전에 이것만 딱 보고 바로 시험 쳐야지 할 수 없잖아. 외울 거 한두 개가 아닌데 그지? 100% 까먹어. 전날 외워도. 그래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뭐 해보자? 원점 대칭도 해보자. 근데 원점 대칭은 원점 대칭입니다 라고도 말을 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두 동경, 지금은 이제 공식이니까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고 실제 문제는 세타와 뭐 5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에 세타라는 동경이 놓여 있습니다. 알파만큼 끽 돌아갔어요. 얘는 뭐예요? 2n 파이 플러스 알파. 근데 반대 방향 일직선이면 뭐야? 여기 있겠지. 뭐가? 세타 프라임. 자, 세타 프라임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근데 요만큼이 알파 아니냐?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막꼭지가. 맞죠? 그래서 세타 프라임을 표현을 해보자. 일단 뭐? 2m 파이. 근데 얘들아, 2m 파이만큼 돌고 나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초선. 그럼 얼만큼 더 가야 돼, 일단 파이만큼 더 가고 또 알파만큼 더 가야 되지. 그래서 플러스 파이 플러스 알파인 거야. 역시 세타도 플러스 알파, 세타 프라임도 플러스 알파. 둘이 뭐 하고 싶어? 또 빼고 싶지. 그래서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 나중에는 뭐 실제로는 세타 빼기 5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뭐다? 2n. 마이너스 1. 2n 마이너스 1로 묶어서 파이가 되는 거지. 뭐? 홀수 파이가 나온다. 그럼 뺀 게 예를 들어서 세타 5세타면 4세타. 4세타의 범위 구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홀수 파이를 다 골라주면 답이야.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알았어? 별거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X축 대칭, Y축 대칭 둘 중 하나까지 해서 반대 방향 일직선과 둘 중 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574번이고요. 하나는 뒷단원에 있는 576번 가봅시다. 자,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들 다 됐죠? 봅시다. 2세타를 나타낸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근데 아까 내가 풀었던 거 기억나? 내가 아까 요거 90도, 180도면 사실 2, 3분면에 위치하지. 그지? 근데 아까 그림을 1, 3분면에 그렸지. 그거 신경 써? 안 써? 안 써도 돼. 어차피 관계가 중요한 거고 어차피 알파는 사라질 거야. 그래서 1, 3분면에 위치하든 2, 3분면에 위치하든 상관없음. 알았어요? 알파를 빼고 둘의 관계를 읽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 세타가 지금 0도와 180도 사이면 1, 3분면인지 2, 3분면인지 모르잖아요. 아무 의미 없음.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하려고 1, 4분면 쪽으로 그릴 뿐. 자, 어쨌든 하나는 2세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요거 얼마큼 돌아갔다? 알파. 그러면 2세타는 뭐다?
2n 파이 플러스 알파. 됐니? 두 번째 6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 자, 요번에 원점 대칭. 또 어떤 문제들은 반대 방향 일직선. 어쨌든 막곡지가 요만큼이 알파고 요게 6세타다. 맞지? 됐죠? 그러면 6세타를 표현해보자. 뭐예요? 2n파이. 바퀴수는 다를 거고 일단 2n파이만큼 돌면 10초선 위치. 그래서 파이만큼 더 가고 알파만큼 더 가고 플러스 파이 플러스 알파. 여기서 둘이 뭐 하고 싶다고 얘들아? 빼고 싶다. 그지? 그래서 뺍니다. 어디서 어디? 밑에서 위에 거 뺄게. 그러면 4세타가 나오고 2n-1파이. 그럼 이제 우리는 4세타의 범위를 찾아봐. 뭐야? 4배, 빵. 얘는 이게 파이죠? 4파이. 그 범위 안에 있는 홀수 파이들 다 골라주는데 4세타는 뭐뭐 나와? 파이 나오고 3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세타 찾는 거지. 세타는 4분의 파이. 그리고 4분의 3파이. 만약에 모두 구하시면 이 두 개가 답이고 둘이 더하면 얼마? 파이. 그래서 답은 일단 180. 알았음? 요렇게 구하는 거야. 외우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알았죠? 외우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30개 더 외우세요. 알았음? 30개 외우시나? 자, 그럼 이번에는 뭐 해보자?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을 이제는 실제로 만들어 보자. 알았음? 그냥 만들면서 바로 푼다. 이거 그래서 설명 안 한 거야. 자, 세타를 나타낸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이 있대. 그러면은 한 놈은 어디로 1사분면 위에 여기다가 지금 뭐야? 세타라고 두고 요만큼을 알파라고 해보자. 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알파. 두 번째 5세타는 대칭이니까 그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Y축 대칭이니까 요만큼이 알파지. 이게 몇 세타? 5세타. 자, 여기다 쓸까? 5세타 구해보자. 일단 2n 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여기 시초선. 그러면 뭐 해야 돼? 알파가 지금 이쪽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뭐 하자? 파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알파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자. 뭐야? 마이너스 알파. 그럼 둘이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잖아. 결국은 알파 없애는 게 목적이거든. 알파는 내가 잡으면 있는 줄 알아. 더하면 6세타. 더하면 2n 플러스 1파이. 또 뭐야? 홀수파이. 6세타가 가질 수 있는 홀수파이. 이거 지금 2분의 파이고 파이죠. 6세타 6배 해주면은 3파이보다 크고 6파이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홀수파이. 딱 하나 있죠. 누구? 5파이. 그래서 세타는 뭐예요? 6분의 5파이. 요게 답이고 지금은 그냥 도로 바꾸라고 하지. 그럼 지금 이게 뭐니까? 오랜만에 나왔다. 라디안이니까 파이 라디안 분의 180도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8파이 약분. 또는 파이가 180이라서 그냥 180 넣는다고 생각해봐. 약분하면은 30 곱하기 5는 150.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근데 나는, 그리고 너네는 앞으로는 그냥 이대로 답 써. 알았지? 알았지? 채점할 때만 잠깐 바꿔보고 평소에 답은 그냥 이렇게 쓰세요. 학교 시험 답 다 라디안은 나올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그러면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이러면 이제 동경 얘기 끝이야. 그리고 이제 요 뒤에 호도법 60분법 나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답은 자꾸 도로 나왔던 것뿐. 이제 이거 배우고 나면은 라디안은 막 쓸 거거든. 알았지? 60분법 여기 얘기는 넘어가고 부채꼴은 했고. 그럼 이제 뭐 한다? 이제 진짜 삼각함수 하러 갈 거야. 이제 삼각함수야. 뭐 마치고 싶어서? 이거 똥을 싸네. 간다. 뭔 개소리야. 우리가 1시에 시작했는데. 그 얘기야. 그럼 이제 저 시계 떼버릴까? 강의실에 칠판 위에 시계가 달려있는 강의실 처음 보지. 승엽쌤 달려있지 않나? 승엽쌤? 너네 유승엽쌤 수업 듣는 사람 없어 아무도? 쌤이 그런 쌤이 있어요. 영어 유승엽쌤. 너 유승엽쌤이야? 역교실에 있었어요. 유승엽쌤 아마 저거 붙여놨을걸? 이게 내가 왜 붙여놨냐면 너네가 시계 보지 마 한다고 안 보냐? 안 보잖아. 근데 시계를 볼 때 뭘 봐? 핸드폰 보잖아. 그래가지고 핸드폰 자꾸 보지 말라고 일부러 붙여놓은 겁니다. 아무튼 가자. 자, 삼각함수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맞아요.
근데 이제 각의 범위가 그때 당시 사인, 코사인 전부 다 어느 범위에서? 예각 또는 둔각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삼각형에서만 다뤘었잖아. 둔각도 잘 안 하고 거의 예각. 맞지?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예각, 맞지? 그렇게 삼각함수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는 방금 바로 앞에서 뭘 배웠으니까 세타의 범위가 60도, 90도, 180도 이런 걸 다 넘어서 막 270도, 450도, 뭐 720도 이런 걸 배웠잖아. 여러 바퀴 돌잖아. 그지? 그 범위에서의 삼각함수가 다 튀어나온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아마 좀 재밌을 거예요. 나만.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만들어 가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뭘 만드는 거 맞기는 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진짜 직각삼각형만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뭐다? 시초선에 위치하고 있던 동경이 뺑그를 도는 거야. 그리고 요 회전한 요만큼을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는 한 바퀴 이상 돌아갈 수도 있음. 알았음? 그때 우리가 그냥 예각이라 치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쳤지 어떻게? 빗변분의 높이로 맞죠? 근데 이제는 뺑글뺑글 돌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높이가 아닐 때가 있고 뭐 요쪽으로 내려갈 때가 있거든. 둔각을 벗어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건 약속입니다. 일단은 이 길이를 가는 건 맞는데 이제 직각삼각형을 꼭 안 만들 수 있어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회전하고 있는 막대기. 뭐? 동경. 그 동경에 대해서 뭐 해줘요? 길이를 재었다. 막대기 길이. 알았음? 동경의 길이 분해. 알았음? 그리고 요 녀석을 뭐라고 한다? 나중에는 요 길이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는 이놈의 y좌표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y좌표. 그럼 y좌표가 음수. 3, 4분면에서 4, 4분면에서는 사인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음. 이제부터는. 알았음? 그래. 빨리. 마약 드세요, 마약.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야? 이거지. 그리고 이제 동경의 길이분의 뭐? 분자가 뭐겠어? 이거니까. 그렇지. 왜 이래? 글씨 왜 이래?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죠. x좌표분의 y좌표. 요렇게 부르기로 이제는 뭐 약속을 한 거다. 알았지? 알았지?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양수가 나온 것만 보다 보니까 사인이 여태까지 양수였던 거고. 알았어? 예각의 범위에서.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만들면 되는데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뭐 삼각함수에 대하여 뭐 부호라는 게 생기는데 부호는 누가 결정하겠어? 길이냐? 아니잖아. 좌표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뭐 x좌표, y좌표가 부호가 바뀌는 어떤 거? 사분면에 의해서 바뀌는데 자 여기면은 뭐야? x, y좌표가 다 양수지. 그럼 뭐야? 양수네. 그래서 양수들만 써보자. 뭐야? 전부 다. 근데 여기서는 뭐야?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만 양수지. 그러면 음수분의 양수, 음수. 양수분의 음수, 음수. 여기는 양수. 그래서 누구만? 사인만 양수다. 그럼 여기는 탄젠트. 여기서 코사인.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부르든 부호 외우자 하면서 안 들어봤어? 그냥 외웠어? 스토크가 아니라 새끼야. 뭐? 얼쌍코. 처음 듣니? 올사탄코. 오케이? 1사분면에서부터 몇 사분에 있는지에 따라 부호가 양수인 놈만 골라주면 얼쌍코. 알았음? 근데 양민들을 위해서 얼쌍코 하긴 하는데 얼쌍코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이유는 알고 외우세요.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이거 가지고 나중에 막 추론도 하는데 부호는 똑같은 각에 대해서 부호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봤을 때 셋 다 양수거나 한 놈만 양수고 나머지 두 놈은 음수거나. 알았죠? 그 두 놈이 양수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두 놈이 양수인 순간 나머지도 무조건 양수. 알았음? 알았음? 오해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중 마지막. 우리가 월수반이지. 다음 주 월요일 하겠네. 삼각함수의 관계.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이 좀 재밌어요. 나만. 자,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일단 쉬운 거부터 할까?
탄젠트 분모 뭐예요? 동경의 길이로 나눠봐요. 어머, 분모가 뭐야? 분자는 뭐야? 누구나 얘기하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알았음? 알았냐고? 외울 수 있겠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가 엄청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요거를 증명할 겸 한 번 더 해보자. 자, 여기서 저걸 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박시연 씨. 얘의 정의가 뭐야? 이 새끼야, 여기 바로 돼 있잖아. 동경의 길이분의. 자, 읽어줄 때 뭐라고 읽자? 뭐 한다? 동경의 길이분의 동경의 끝점이 나타내는 점. 동경의 끝점의 x좌표다라고 읽어주면 돼. 다시 뭐라고? 세타만큼 회전한 동경의 길이분의, 다시 이렇게 읽자. 아니야. 세타만큼 회전한 동경의 길이분의 끝점의 x좌표. 알았음? 알았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본다. 사인 60도의 뜻이 정의가 뭐야? 2분의 1 루트 3 말고. 저한테 똑똑하잖아. 넘기기. 널 여기다 넘겨버린다? 빨리. 뭐 몇 도만큼 회전? 60도만큼 회전. 그 말을 맞추자. 뭐 똑같이 뭐 바로 타닥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버무리더라도 60도만큼 회전한 동경에 대해서 동경의 길이분의 끝점의 x좌표 외우라고. 알았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다시 질문해 볼게. 정의라고 물어볼 때는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근데 의미라고도 내가 물어볼 거야. 근데 의미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민범아, 이 코사인 세타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 저 2는 도대체 뭘까? 역할이 뭘까? 네. 2배? 그냥 이 코사인 세타? 그건 내 조카도 읽을 줄 알아요. 3살인데. 8살이구나. 응? 자, 저 2의 의미가 뭐냐면 동경의 길이 양면에 곱한 거. 그래서 앞에 뭔가 상수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상수를 길이라고 읽어봐. 길이가 2인 동경이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그럼 이제 동경의 길이 곱했으니까 남은 게 뭐야? 그냥 끝점의 x좌표야. 알겠어? 길이가 2인 동경이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끝점의 x좌표입니다 라고 의미 해석할 수 있겠니?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 코사인 세타의 의미는 뭐겠음? 길이가 1인 동경이 회전했을 때 끝점의 x좌표라고 읽어주면 돼. 줄을. 아니 뭐 의미 정의 이걸 구분을 지어낸 게 아니라 나랑 수업할 때는. 알았어? 나랑 수업할 때 한 번만 보면 돼요. 자, 여기 뭐가 있어? 관역이냐? 이 뭐야 이게? 원이겠죠? 길이를 1로 잡아보자. 자, 여기서 준우야, 빰 세타만큼 회전시켰어. 요 점의 좌표를 구해봐. 몇 콤마 몇? 예? 몇 콤마 몇? 그렇지. 길이가 1인 동경이 세타만큼 해졌을 때 끝점의 x좌표 코사인 세타, y좌표 사인 세타. 역시 배시 똑똑하구나. 알았죠? 알았죠? 자, 근데 이 원방을 써봐.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잖아. 원방 배웠지? 넌 구할 줄 알지? 대입해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관계야. 똑같은 각을 가지고 있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제곱들끼리 더하면 무조건 1이에요. 알았음? 왜? 사인 세타의 의미가 길이가 1인 동경의 y좌표고 코사인 세타의 의미가 길이가 1인 동경의 x좌표잖아. 알았음? 알았음? 이런 식. 그게 나온다. 그럼 오늘 배우는 내용은 끝이야. 이제 문제 풀면 끝이야. 그러면 오늘 너네 가면 바로. 왜? 쉽잖아. 자,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92번 풀어보세요. 자, 뭐예요? 마이너스 4,3이라는 점을 지나는 동경 OP에 대하여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구해봐. 사인 세타 뭐야?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야?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맞죠? 근데 마이너스 4,3이면 동경의 길이는 얼마? 동경의 길이 얼마? 마이너스 4,3을 끝점으로 하는 동경의 길이 얼마? 잠깐만, 3을 5 아니에요? 그렇지. 3대 4대 5. 바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뭐다? 5분의 3. 얘는 뭐다? 5분의 마이너스 4. 얘는 뭐다? 길이랑 무관하죠. 그냥 뭐? x좌표분의 y좌표. 그러면 대입해서 계산은 뭐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 알았니?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음. 자, 이번에는 저 뭐야? 이번에는 각만 나왔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맞죠? 길이가 있어 없어? 없어. 자, 풀어볼까? 간다. 얘들아, 방금 내가 뭐라 얘기했어? 동의 길이가 없어요. 맞죠? 근데 동의 길이가 없다고 못 푸냐? 아니. 불끄덕이야. 코사인 세타의 의미가 뭐야? 길이가 1로 잡으면 되잖아. 길이가 1일 때 끝점에 y좌표, 코사인이지. x좌표로 보면 되잖아. 가보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일단 3분의 2파이 자체가 몇 도야? 뭐 아직까지는 파이가 덜 익숙하니까 몇 도? 120도. 그럼 마이너스면 어느 방향이야? 그래. 마이너스가 음수예요. 그래요. 음의 방향이면 어느 방향이야?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120도 가라는 얘기잖아. 맞지? 어디? 여기 있겠지. 맞냐? 아니냐고. 여기가 몇 도? 30도. 됐죠? 여기. 예, 30도. 예. 12년째 하고 있는 나의 드립이에요. 자, 그러면 30도 나오면 뭐 나와? 딱 보자마자 1대 루트 3대 2 나와야지. 그지? 그래서 이게 1, 이게 루트 3, 이게 2라고 잡자. 요 끝점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2분의 x좌표 마이너스 1 새끼야. x좌표라고 코사인은. 자, 그럼 사인은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y좌표. 코사인은 탄젠트는 뭐예요? x좌표분의 y좌표. 알았니? 그래서 답은 일단 뭐야? 더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네 또? 3이네? 그럼 답 뭐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음? 어때요? 쉽죠? 할 수 있겠죠? 쉽죠? 예, 갑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땅은 다 됐고, 부호 얘기 하나 또 해볼까? 598번 풀어봐. 자, 갑니다. 윤채 씨, 루트 A, 일단 0은 아닌 거.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어. 루트 AB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AB는 어떤 부? 네가 윤채냐? 괜찮은 오케이. 자, 둘 다 음수. 자, 한 번 더 윤채야. 네 걸 뺏겼다. 루트 A 나누기 루트 B를 할 때 루트 B분의 A로 합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 언제? 부호가 어떨 때? 그렇지. 이거 A는 양수 꼭 말해야 된다. B는 음수겠죠. B가 음수예요가 아니라 B는 음수, A는 양수. 알았어? 가끔씩 이거만 얘기하더라. 어쨌든 그거잖아. 분모에 있는 코사인은 음수, 사인은 양수. 자, 근데 부호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셋 중 하나만 양수거나 다 양수거나. 근데 양수가 하나 나와버렸네. 근데 하나는 음수네. 탄젠트는 뭐야? 자동으로 음수. 그럼 어디야? 얼쌍코, 이사분면. 사인만 양수니까. 알았지? 봄, 스테슨. 자, 다음. 오늘 마지막 유형. 몇 번? 유형 10번으로 갈 건데 여기서 고난도 하나, 쉬운 거 하나, 두 개 풀 겁니다. 일단 너네는 601번 잠깐 풀고 있어봐. 하나 더 고를게. 봐서. 네 하는 거 봐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뒤에 건 다 응용이라 너네가 하면 되고. 맞네. 쭉 넘어가면 되네. 준비해야 돼. 알아서 하세요.
속으로 욕한 것 같은데 저거. (603번) 가보자.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나마 내가 묻고 싶은 거랑 비슷하네. 녹화가 왜 거꾸로 됐지? 간단히 하래. 간단히 하면 돼. 어떻게? 그렇지. 일단 탄젠트와 사인 코사인이 섞여 나오면 하나로 맞추자. 그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근데 이거는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뭐?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그렇지. 그거 하고 나서 약분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문제로 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뭐예요? 사인 제곱이랑 동일하죠. 근데 천연대 제곱이 뭐예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죠. 그럼 사인 제곱 약분이 가능하죠. 맞죠? 그리고 얘도 또 뭐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바꿔보자. 여기까지만 정리. 그럼 뭐야? 코사인 제곱분의 1분의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1. 됐음? 자, 요거 통분하자. 그럼 뭐 나와? 코사인 제곱분의 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그거 뭐야? 1이잖아. 그래서 분모 문제가 똑같네. 답은 1. 끝. 알았죠? 이거 왜 마이너스? 아무튼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는 쉬워. 근데 이제 6번, 3번보다 사실은 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나와버렸네. 자, 준우야. 어떻게 해야 간단하게 고칠 수 있을까? 일단 루트가 보이면 속에 거 뭐 하고 싶어? 제곱꼴로 만들고 싶지. 근데 제곱꼴이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돼요, 이제는. 자, 제곱꼴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가 생겼으면 이제 저 1이 멀어 보인다. 그렇지.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뒤에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둘 다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잖아. 루트 안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식. 얘는 루트 안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식. 그러면은 루트 안의 제곱이면 뭐다? 일단 절대값. 여기도 절대값. 자, 그런데 사인 코사인의 부호를 알려주겠지? 여기 있네. 둘 다 양수, 사인보다 코사인이 좀 더 커. 그럼 어쨌든 코사인이 더 크니까 양수 음수야. 음수네. 부호 바꾸자. 자,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사인도 코사인도 양수네. 그럼 그냥 풀자. 그러면 뭐 해요? 사인은 남아있고 코사인은 사라지네. 답은 마이너스 2사인. 됐어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1을 뭐라고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잘했는데 요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딱 보자마자 각각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알았음? 요 녀석이 익숙해져야 된다. 언제까지? 3학년 되기 전까지. 왜? 미적분 2로 가면은 요 공식이 3개, 5개로 나올 겁니다. 요거랑 응용된 공식들이 이렇게 생긴 공식들이 한 6개, 7개, 8개 더 붙을 거예요. 그걸 다 외워야 돼. 알았음? 알았음? 오케이. 그것들까지 이제 뭐 들어가려면 지금 미리 요것들 잘 해놔야 된다. 자, 어쨌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그래프 얘기할 거고 그래프 얘기에서 뭔가 각변환하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아마 배우는 사람들도 좀 다르게 푸는 거 몇 개 있을 거다. 아무튼 알겠죠? 빠이빠이.